너 같은 거 우리 집안 핏줄로는 안 돼.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젖은 셔츠를 꽉 움켜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비웃음, 침묵, 수군거림. 모든 시선이 꽂히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들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건지 말이죠.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우그룹 본관 최고층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가죽 의자에 앉은 정만석 회장의 얼굴엔 짙은 불쾌감이 스며 있었죠. 아버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아들 정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32살의 정현은 아버지 앞에서도 여전히 긴장하곤 했어요. 미국 명문대 출신이지만 아버지의 권위 앞에선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곤 했습니다. 누구를 말이냐? 정만석의 목소리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벌써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외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낼 때면 보통 탐탁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분인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만석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결혼? 자신의 허락도 없이 65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해왔던 정만석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죠. 어떤 집 딸이냐? 그게 법조인 출신이긴 한데 지금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휴직 중입니다. 정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휴직이라니 결국 백수나 다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우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그런 신분이라고? 아버지, 서윤 씨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닥쳐. 정만석이 책상을 내리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참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건 품위에 어긋나니까요.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그날 저녁 정만석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에서 위스키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죠. 정우그룹은 자신이 맨손으로 일궈낸 제국입니다. 구두 닦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순전히 자신의 의지와 능력 덕분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아들이 변변찮은 집안딸과 결혼하겠다고? 절대 그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반대하기엔 정현이 너무 의지가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아이였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정만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자가 정말 며느리감인지 자신이 직접 테스트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 후 정만석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평소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식당을 자주 가는지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서윤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가끔 종로구 골목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정현과 만날 때도 주로 그 국밥집을 이용했죠. 국밥집이라. 역시 수준이 그렇군. 정만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국밥집에서 종업원으로 위장해서 서윤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였어요. 돈과 권력에 굴복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정체를 드러내주마. 이틀 후 오후 정만석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다운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한
60대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낡은 체크 셔츠에 때 묻은 앞치마까지 둘렀죠. 완벽하군. 종로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할머니 국밥집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10여 개 테이블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정만석은 미리 사장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죠. 물론 거액의 돈을 쥐어주고 나서요. 아저씨, 그냥 서빙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50대 초반의 사장이 설명했어요. 오늘 따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특별히 잘해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만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곧 그 특별한 대접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오후 6시경 서윤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9세의 서윤은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깔끔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대국밥 부탁드려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현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 도착했다는 연락인 것 같았죠. 정만석은 주방에서 뜨거운 순대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서민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제 시작이군. 정만석이 국밥을 들고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만석이 일부러 발을 헛디뎠어요. 뜨거운 국물이 서윤의 옷과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국물이 튀어 얼룩이 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정만석이 일단 사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죠. 아니, 손님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서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갖다 드렸는데 손님이 움직이시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조심하시지. 정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옷에 묻은 국물을 휴지로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가져다 주세요. 이게 요즘 젊은 여자들이야?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네. 정만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나 봐요.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종업원이 잘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저씨,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보기에도 종업원분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어요. 정만석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여러분은 뭘 아세요? 제가 직접 봤는데. 아저씨, 그만하세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다들 식사하시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윤이 주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석은 화가 났습니다. 왜 굴복하지 않는 거죠?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고도 품위를 지키는 게 더 이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새로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상한 건 숨길 수 없었죠. 맛있게 드세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옷에 얼룩이 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만석은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보통 여자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잠시 후 정현이 도착했습니다. 유나, 미안해. 늦었지? 정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옷에 얼룩이 진 걸 보고 놀랐어요. 옷에 뭐가 묻었네. 아, 국물이 좀 튀었어. 괜찮아? 뜨겁지 않았어? 정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정현에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정만석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정현이 서윤을 대하는 모습이 각별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죠. 저 여자 정현이한테는 말 안 했구나. 왜 그럴까요? 보통이라면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했을 텐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서윤이 정만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정중한 인사였어요. 정만석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서윤과 정현이 국밥집을 나간 후 사장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정만석은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그 아가씨, 정말 착하네요. 저런 상황에서도 화 한 번 안 내고. 사장의 말에 정만석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화를 안 낸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자신이 이겼는데 왜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정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옷에 국물이 튄 채로도 품위를 잃지 않던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정만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더 조사할 게 있나요? 과거 경력, 인간관계, 모든 걸 다 파헤쳐봐. 정만석은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국밥집에서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틀 후 더 상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만석은 서류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김앤리 법무법인 출신, 기업 법무 전문, 예상보다 훨씬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로펌 중 하나에서 일했다는 거였어요. 담당했던 업무가 뭔가? 주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감사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비서의 설명을 들으며 정만석은 불안해졌어요.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감사라니 기업의 비리를 찾아내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회사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 서윤 씨가 3년 전 정우그룹 해외 계열사 감사 업무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베트남 법인 관련 업무였는데 갑자기 중단됐다고 하네요. 설마. 정만석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던 때였어요. 하지만 적당히 무마시켰죠.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손을 뗐다고 들었는데 그게 서윤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서윤이 우리 회사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는 뜻 아닌가? 정만석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정현에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만석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님으로 갔어요. 서윤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7시경 서윤이 혼자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현과의 약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만석은 구석자리에서 서윤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단순한 휴직자가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잠시 후 정현이 도착했습니다. 유나,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정만석은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 여자 정현이를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걸까? 정만석은 결심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서윤을 시험해보기로 말이죠. 단순한 갑질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좀 더 치밀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정만석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서윤의 약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늦은 저녁 시간, 정만석은 술에 취한 척하며 서윤이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어머니 병문안을 마치고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서윤이 카페에서 나오다가 정만석을 발견했어요. 저, 국밥집 종업원 분 아니세요? 정만석은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아, 맞아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했더니. 괜찮으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아가씨. 정만석이 서윤을 째려봤습니다. 저번에 국물 쏟은 일, 아직도 기억나네요. 저번 일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서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정만석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제 잘못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그래요. 뭔가 꿍꿍이가 있으면서 겉으론 착한 척하고. 정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나도 세상 살면서 별별 여자들 다 봤거든요. 특히 돈 있는 남자한테 들러붙는 여자들 말이야. 이 말에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모른 척하네. 재벌집 아들이랑 사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만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서윤이 피하려 했지만 정만석이 길을 막았습니다. 야, 너 정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정우그룹 회장이야.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남자한테 들러붙어? 돈 때문이지?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저씨, 선 넘으신 것 같은데요. 선이 뭐가 있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정만석이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정우그룹 며느리 자리에 앉을 것 같아? 회장님이 가만둘 것 같아? 저 정말 가겠습니다. 서윤이 돌아서려 했지만 정만석이 팔을 잡았어요. 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손 떼세요. 서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남자? 아가씨 괴롭히는 거 아니야? 주변 시선이 쏠리자 정만석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뗐습니다. 너 같은 거 회장 며느리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줄이나 알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 정만석은 자리를 떠났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만석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정우그룹 회장. 정현이 아버지였구나. 서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국밥집 종업원 치고는 너무 품격이 있었거든요. 말투나 행동에서 권위주가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실까? 아마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거겠죠. 정현과의 관계를 반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정만석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윤은 3년 전 정우그룹의 베트남 법인 비리 조사를 담당했던 변호사였어요. 당시 심각한 불법 행위들을 발견했지만 압력에 못 이겨 중도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자료들은 아직도 서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번엔 다르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정만석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다음 날 서유는 오랜만에 법무법인 동료를 만났습니다. 유나,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 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 정우그룹 관련 자료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정우그룹? 왜? 개인적인 일이야. 동료는 서윤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알겠어. 며칠 시간만 줘. 일주일 후 정만석은 더욱 노골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돈을 직접 제시해 보기로 했어요. 서윤이 병원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접근했답니다. 아가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서윤이 돌아봤어요. 정만석이 서 있었죠. 아저씨.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세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거야. 정만석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현실적인 얘기 좀 하자. 정만석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당연히 돈이지. 5천만 원 들어있어.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이런 걸 주세요? 정현이한테서 손 떼라는 뜻이야. 정만석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돈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 어차피 너 같은 여자랑은 결혼 못 시킬 거야. 서윤은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이 말에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어머니까지 들먹이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돈이 필요하니까 정현이한테 들러붙은 거 아냐? 정만석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섰어요. 정현이는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진심? 그럼 돈이 없어도 만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거짓말하지 마.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겉으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고. 서윤이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세요? 모욕이 아니라 현실이야. 너 같은 거 우리 집안 핏줄로는 안 돼. 정만석의 마지막 말이 길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뭐가 끝이라는 거야? 회장님. 서윤이 정만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정만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그룹 정만석 회장님 맞죠? 순간 정만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들킨 거였죠. 뭔 소리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국밥집에서 종업원 코스프레 하신 것부터.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법인건도 기억하시죠? 3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감사 업무 말이에요. 정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왜 중단시키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불법 비자금 조성이 들통날까 봐서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회장님이 저한테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국밥집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정만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설마 내일 아침에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제목은 재벌 회장의 며느리 갑질 실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만. 정만석이 다급하게 말렸어요. 이야기해봐요. 뭘 원하는 거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정현이랑 조용히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서윤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국밥은 후루룩 먹는 거지만 사람은 천천히 봐야 한다고 했는데 회장님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다음 날 새벽 6시 정만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뭐가? 인터넷에 회장님 관련 영상이 올라왔는데 정만석은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의 며느리 갑질 실태. 너 같은 거 우리 집안 핏줄로 안 돼. 영상을 클릭하자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국밥집에서 서윤에게 국밥을 쏟는 장면, 길거리에서 돈 봉투를 내미는 장면, 욕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댓글창은 이미 폭발 상태였습니다. 저 인간 진짜 미쳤네. 재벌들 진짜 저래. 저 아가씨 진짜 대단하다. 끝까지 참고. 정우그룹 완전 불매한다. 조회수는 벌써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 일단 노코멘트라고 했는데. 주가는? 개장 전인데 벌써 하한가 예상이에요. 정만석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우그룹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 회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주주들이 난리예요. 주가가 20%나 떨어졌어요. 이사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해명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정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사과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걸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서 회장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정만석을 정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현아. 영상 다 봤습니다. 정만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윤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게 내가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 정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줄 알았어. 이용한다고요? 윤 누나가요? 정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윤 누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뭐, 처음에 제가 정우그룹 아들이라고 했을 때 헤어지자고 하시더라고요. 부담된다면서. 정만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세요. 정현이 돌아서려는데 정만석이 붙잡았어요. 현아,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처음으로 정만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윤 누나한테 가서 사과드리세요. 그리고 정현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는 윤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정현을 보며 정만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만석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결국 회장직 해임을 결정했어요. 언론의 집중 포화와 주주들의 항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오늘부로 정만석 회장의 모든 직책을 박탈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자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정만석은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정우그룹 본사와 달리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죠.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던 정만석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서윤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야겠다고요. 오후 늦은 시간, 정만석은 평상복을 입고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서 오세요.
서윤이 평상시처럼 인사했습니다. 정만석을 보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정만석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뭘로 드릴까요? 서윤이 다가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순대국밥 하나. 네, 순대국밥 한 그릇 나갑니다.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이었어요. 정만석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맛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윤이 잠깐 정만석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였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신을 그렇게 대할 이유가 없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현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정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발, 현이랑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네. 국밥은 후루룩 먹는 거지만 사람은 천천히 봐야죠. 정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야 국밥 맛을 좀 아시겠어요? 서윤의 말에 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국밥 맛도 사람 마음도요. 내일도 오세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설거지 도와주실 수 있으면요. 정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준다는 뜻일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서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만석은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서윤은 정만석을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 달 후, 정현과 서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정만석은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예전처럼 주최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하객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현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현아,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서윤도 정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며느리가 된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만석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만석은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이 자신의 일터였거든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손님이 주문하면 정만석이 설거지를 하고 가끔은 국밥도 끓였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국밥집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국밥은 후루룩 먹는 거지만 사람은 천천히 봐야 한다. 정만석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정만석은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기도 했죠.